그래도 장타에 대한 꾸준한 욕심이 있고 또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FA 시즌이기도 해서 솔직히 욕심을 냈어요. 속이 천불납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도쿄올림픽 야구 본인의 자리는 없었는데 한 번은 있지 않겠나. 지금 비시즌입니다. 기회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부산 보도국의 이상준 기자입니다. 자, 옆에는 롯데자이언츠의 찐팬이자 골수 야구광 부산상공회에서 김태균 홍보팀장님 나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롯데팬, 모태 롯데팬이었습니다. 김태균입니다. 야구도시 부산, 그 부산의 멋진 오빠 롯데자이언츠 손아섭 선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자이언츠 손아섭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손아섭 선수의 야구뿐만 아니라 인생사까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아섭 선수 지금 비시즌입니다. 요새 뭐 하면서 지냅니까? 여행도 갔다 오고 1년 내내 받았던 스트레스와 또 지친 이런 컨디션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좀 저에게는 뜻깊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연애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애는 일단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기회가 되면 뭐 하는 거고 뭐 굳이 지금 막 꼭 연애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어디 가면 다 알아보죠? 예,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하죠. 일단 불편하진 않나요? 예, 전혀 불편한 거 없고 하여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뭐 사진도 그렇고 사인도 그렇고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 TV로 봐요? 플레이오프는 봤었는데 지금 한국 시리즈는 어느 팀이 이겼다 정도만 이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지금 TV로 보는 우리 김 팀장 느낌은 어때요? 속이 천불납니다. 네, 천불나는 이유가 올해 제가 롯데랑 그 지금 포스트 시즌 진출한 팀이랑 상대 전적을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LG 한 팀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롯데가 같거나 앞서는 성적, 특히 두산하고는 보면 10승 5패 압도적으로 롯데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롯데가 올 시즌에 마지막에 조금만 잘해서 5강에 턱걸이만 했으면 아마 지금 두산 자리는 롯데 자리였을 거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아쉬움이 있겠는데, 자, 우리 손아섭 선수는 올 또 시즌에 도쿄올림픽 야구 본인의 자리는 없었는데, 네. 내가 갔으면 좀 잘 됐을 거다 이런 느낌 없나요? 뭐 그런 부분은 일단 전혀 없고요. 워낙 뭐 좋은 선수들이 다 참가했기 때문에 뭐 제가 좀 부족해서 못 간 부분이 많이 아쉽고요.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정말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도 매번 가고 싶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못 간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기회가 있겠죠? 야구를 할 날이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게 한 번 진출하고 나면 두 번, 세 번은 오히려 또 더 자주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먼저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을 끝나면서 우리 손아섭 선수한테 뜻깊은 한 해 같은데, 네, 2000안타, 최연소 재단 기간. 네, 7월 10일 삼성전에 오승환 선수한테 2000안타를 쳐서 대한민국 또 최고의 투수에게 쳤기 때문에 더더욱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한 박용택 선수가 2504개죠. 맞습니다. 자, 이 기록 우리 김 팀장 볼 때는 언제쯤 깨질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통계자료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총 2077개 손아섭 선수가 친 것 중에 한 2000개 정도를 12년 동안 쳤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면 한 시즌에 한 170개 정도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롯데팬 입장에서 보면 손아섭 선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뭐 6년 정도면 넉넉하게 달성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단언컨대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놨던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올린 건 맞지만 제가 가진 능력을 다 쏟아붓지 못했다는 느낌이 매 시즌 들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러면 2504개는 넘어서는 거고 3000안타, 꿈의 3000안타 가능할까요? 꿈의 숫자죠. 어떻게 보면 꿈의 숫자인데 뭐 제가 사실 2000안타라는 이런 큰 기록도 프로를 시작하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정말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록을 또 세웠는데 3000안타도 물론 꿈의 숫자지만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는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아시아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대기록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손아섭 선수가 이제 되돌아보면 평소에 이제 그래도 장타에 대한
꾸준한 욕심이 있고 또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 줄어든 아쉬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질문을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야구 관계자들이나 하다못해 저를 좋아해 주신 팬들께도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제가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만 홈런이 준 게 아니에요. 원래 제가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제가 11개를 쳤거든요. 맞아. 수치상으로 보면 7개밖에 안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20개, 20몇 개씩 줄어든 타자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건방진 멘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안타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작년 시즌에도 그걸 수치로 보여줬고 3할 오픈 이상이라는 타율이 엄청난 타율이잖아요. 최다 안타도 정말 자주 받았고 안타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선수한테도 앉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항상 저는 선수 생활하면서 이 홈런에 대한 이 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욕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죠. 홈런이란 부분이. 그래서 작년 시즌에도 안타는 언제든지 칠 수 있다는 생각에 올해 내가 홈런 30개를 한번 쳐보고 싶다. FA 시즌이기도 해서 솔직히 욕심을 냈어요. 근데 역효과가 나버린 거죠. 제가 힘이 좋은 타자가 아니라서 스윙 폭이 커지다 보니까 스윙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시즌 초에 제가 4월달, 5월달에 고생을 좀 했어요. 초반에 제가 이런 밸런스가 무너지다 보니까 당황했죠.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길로 가다 보면 당황을 해요. 운전도 그렇거든요. 당황을 하면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초반에 제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 사고가 근데 그럴 경우 때문에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고 그런데 그 지적을 안 받았나요? 저희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게 바로바로 고쳐지면 슬럼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분명히 나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스윙을 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정확하게 하고 어떨 때는 오비가 난단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 왜 결과는 다를까? 올 시즌에 초반에 부진은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는 충분히 겪을 수 있다. 그래도 후반기에 OPS가 뭐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뛰어났지. 후반기에 사실은 전하섭 선수, 전준우 선수가 거의 롯데 타선을 이끌다시피 해서 롯데가 사실은 5강 경쟁까지 또 갈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 롯데 팬들은 또 내년에 대한 희망을 어쩔 수 없이 또 가질 수밖에 없는. 롯데가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다고 생각돼요? 야구가 144경기를 치르잖아요. 144경기를 치르다 보면 연승과 연패는 어느 팀이나 다 겪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후반기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전반기 때 그만큼 저희가 연패를 많이 했고 많이 졌기 때문에 후반기 때는 자연스럽게 이기는 경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승률은 나올 수 있는 멤버라서 그 정도의 승률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롯데의 중요한 변화를 보면 이제 서튼 감독 체제로 돌아서면서 신구의 조화가 돋보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좀 포기하지 않느냐고 9회 끝까지 끝날 때까지 좀 승부에 집착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악발이 근성, 그런 부분을 이제 후반기에 롯데 경기를 통해서 많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손아섭 선수도 느끼는 그 부분이 좀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구 조화나 하다못해 이제 뭐 요즘 한국 프로야구가 뭐 리빌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저는 그래요. 이게 프로에서 리빌딩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인위적인 거는 큰 의미가 없다. 저 역시도 저보다 잘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저 선배를 이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선배와 경쟁을 했고 그 경쟁 속에서 이겼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팀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위적으로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 선수를 배제하고 젊은 선수를 쓴다? 그랬을 때 과연 팀이 더 강해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단순하게 그냥 그 포지션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경기를 나가는 게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분간 손아섭 선수를 대체할 선수는 없다. 대체할 수 없다기보다는 저보다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제가 이제 뭐 벤치로 물러나는 거죠. 그게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감독과의 소통. 한계는 있죠. 통역분이 이제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데 이게 전달되는 그게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만 전달이 될 뿐이지 어떤 기분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까지는 다 서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벤치 보면은 외국인 투수하고 한국인 선수하고 막 이야기 막 나눈 장면도 막 나오던데 보통. 거의 그냥 뭐 단어만 이야기하셔 사실. 문장은 안 되고. 그나마 롯데 선수가 좀 영어 좀 잘하는 선수가 있어. 외국 갔다 온 송승준 선수 같은 영어 잘해. 승준 형이 영어 잘하고. 근데 지금 승준 형이 안 계시니까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대호 선수는요?
대호 형도 그냥 기본적인 이런 대화는 잘 1호는 좀 하시더라고요. 잘하던가. 근데 1호는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일이 없으니까. 네. 손아섭 선수도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영어 메이저리그 진짜 못합니다. 나가려고 했을 때 좀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소리 들었는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다가 바로 포기했습니다. 손광민으로 있다가 손아섭으로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사실. 네, 뭐 이름 바꾼다고 다 잘할까. 술 한 잔도 안 했어. 또 술도 마시고 싶은데 야구도 잘하고 싶고 이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선수도 있어요. 야구를 그래서 상대방 투수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싫어요. 지기 싫고 그것 때문에 빈볼 맞은 경우는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명은 뭐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기 때문에